이번에 이제 신형에서는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게 하나가 나와요.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이제 반응형 히든 스위치예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매끈한 패널인데요. 손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요, 닫기도 전에 숨어있던 아이콘들이 쓱쓱쓱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터치가 아니에요. 눌렀을 때 물리적으로 이제 클릭되는 감각이 있는 버튼입니다. 터치 버튼 쓰다 보면요, 눌렸는지 뭐 안 눌렸는지 재차 또 확인하게 되고 답답하고 이렇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호입니다. 자, 오늘은 렉서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ES300H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의 거의 판매의 중심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ES300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많이 가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신형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ES300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해외에는 이미 실차가 공개돼서 프리뷰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풀체인지 그냥 세대 변경이 아니에요. 차의 급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뀐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 찝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ES300을 구매해야 되냐 아니면 신형을 구매해야 되냐, 제가 정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 모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때는 이제 강남 소나타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하이브리드 세단의 기준 같은 차량이에요.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하고요. 연비 좋고 조용하고 하이브리드의 원조 토요타, 렉서스니까 이 신뢰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고 검증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한테도 ES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ES가 이번에 완전히 다른 차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차급부터가 달라졌다. 렉서스의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 하나 있어요. L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회장님들 차량으로 좀 유명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에쿠스랑 거의 비교를 많이 하고요. 7 시리즈 S클래스,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랑 경쟁을 하는 그런 차량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LS가 단종이 되면서 이 신형 ES가 사실상 이제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 되는 거거든요. LS의 그 포지션을 책임지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차체 사이즈를 보게 되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장이 165mm나 늘어난 5140mm입니다. 전폭 같은 경우도 45mm가 넓어진 이제 1920mm, 휠베이스가 80mm가 늘어난 이제 2950m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휠베이스 빼고는요, 과거 LS 스탠다드 바디보다 더 큰 차가 된 겁니다. 체급이 한 단계 이제 올라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렉서스 하면요, 이제 모래시계 모양 스핀들 그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스핀들을 그릴 하나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전면 조형, 그리고 보닛 굴곡, 심지어 트렁크 위에서 내려봐도 이제 스핀들 형상이 이제 입체적으로 숨어 있어요. 해외 프리뷰들 공동적으로 이제 디테일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문자 아래쪽 유광 블랙 라인이 이제 두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들어갔냐? 이 차는 하이브리드랑 이제 전기차를 같은 차체로 만들었잖아요. 바닥에 배터리가 이제 깔리니까 전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높아진 차체를 시각적으로 낮아 보이게끔 만드는 착시 장치가 이 블랙 라인인 겁니다. C필러에서 트렁크로 떨어지는 라인은 패스트백처럼 이제 매끈하게 빠졌고요. 테일램프는 일자형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또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만들어낸 거죠. 자,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이제 신형에서는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게 하나가 나와요.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이제 반응형 히든 스위치예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매끈한 패널인데요. 손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요, 닫기도 전에 숨어있던 아이콘들이 쓱쓱쓱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터치가 아니에요. 눌렀을 때 물리적으로 이제 클릭되는 감각이 있는 버튼입니다. 터치 버튼 쓰다 보면요, 눌렸는지 뭐 안 눌렸는지 재차 또 확인하게 되고 답답하고 이렇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외에도 풀 디지털 계기판에 태블릿처럼 큼지막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2개, 디지털 미러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 신형 ES 진짜 하이라이트는 좀 따로 있습니다. 뒷좌석이에요. 휠베이스가 3m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 광활하고요, 시트 리클라이닝 전동식 다리 받침까지 이제 조작이 돼요. 그리고 이 리클라이닝이 좀 달라요. 보통 세단은 리클라이닝이라고 하면요, 엉덩이가 앞뒤로 밀려나가면서 자세가 약간 어정쩡해지잖아요. 근데 신형 ES는요, 엉덩이는 이제 고정되고 등받이는 정교하게 꺾이면서 이제 눕는 방식,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받침까지 쫙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상 쇼퍼 드리븐으로 쓸 수 있는 뒷좌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LS의 그 역할을 책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균형 있게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도 살짝은 있어요. 바닥에 이제 배터리가 깔리는 구조라서 바닥면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눕혔을 때 앞좌석 밑으로 이제 발을 넣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해외에서 종종 발견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뭐 타봐야겠지만요, 그게. 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 신형은요, 하이브리드 2가지, 그리고 순수전기 2가지, 4개의 체계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이브리드는요, ES300H 2.0 자연흡기 기반의 197마력, 일반적인 기존에 사용하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S350H입니다. 이 모델은 2.5 기반의 247마력입니다. 둘 다 이 CVT 변속기가 맞물리고요. 전기 모델을 보도록 할게요. ES350E라고 합니다. 2륜구동에 224마력, 그리고 ES500 모델은요 4륜구동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추가로 342마력입니다. 502 모델은요 제로백이 5.9초나 되고요. 일액 충전 주행거리는요 일본 기준으로 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국내 인증은 당연히 뭐 따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숫자보다 중요한 게 이제 성격 변화예요. 해외에서 실제로 동승해본 이제 프리뷰에서 움직이는 거실 같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재미가 아니라 LS 대신할 이제 중후하고 정숙한 세단 방향성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거겠죠.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형의 국내 가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국내 출시 시점도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현행 ES300H가 6천만 원 후반대에서 7천만 원 초반대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신형은 차가 이만큼 커졌고 플래그십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가는요 7천만 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유력하고요. 상위 트림이나 이제 전기 모델은요 8천만 원대 이상까지 열어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신형은 국내 출시가 미정이잖아요. 기다린다고 내일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 가격 차이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풀체인지 소식이 나온 지금이 현행 ES300H를 가장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비싼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렉서스의 순수전기를 맛보고 싶어, 큰 차를 원해, 이런 분들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출시까지는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막연한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행 ES300H를 구매하셔야 되는 분, 당장 차가 필요하신 분, 당연하겠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현행 ES300H가 어떤 차예요? 이미 완성형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이 차의 정숙성, 그리고 연비, 그 유명한 내구성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검증이 끝난 차를 최적의 구매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들 하실 거예요. 렉서스는 이제 공식 할인이 없잖아요. 어디서 하나 가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차량 가격만 보게 되면요 렉서스는 이제 공식 할인이 없는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 A오토에서 구매하게 되면요 그건 달라집니다. 이제 특별한 조건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희는 이제 자체 금융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데서 못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행 ES300H의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매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렉서스에서는 이런 조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입차는요 할부, 현금 뭐 물론 다 좋지만요 운용 리스와 이제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기 부담은 줄이고 이제 관리가 편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활용도가 더 크죠. 그리고 이 조건으로 준비된 물량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ES300 신형 모델은요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차체도 커지고 여러 가지 신기술도 들어가고, 그리고 순수 전기도 나오게 됩니다.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와 정말 스포티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겠죠. 하지만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8천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8천, 뭐 9천 이렇게 넘어가면요 구매할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볼보 ES90 같은 경우에도 8천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6천에서 7천만 원대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편안한 세단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ES300H 지금 모델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형 모델이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요 더 자세한 공급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차가 나온다면 또 시승도 해보고 후기도 알려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